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계속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빅뱅 우주론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가모프가 어떠한 예측들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예측들이 어떻게 확인되었는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된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빅뱅이 일어난 것은 약 138억 년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서 급격한 팽창이 되면서 우주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갔고 그 안에서 입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탄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입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기본 입자의 생성을 좀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쿼크와 렙톤이라는 것, 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결국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원자핵, 빅뱅 이후 3분이 되면 이 원자핵이라는 것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게 되고 우주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서 3000K가 되면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리면서 원자가 생성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쿼크입니다. 이 쿼크와 렙톤을 보시면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쿼크의 종류를 보면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존재합니다. 다운쿼크는 업쿼크보다 질량이 커요. 자, 그러면 이 쿼크들이 모여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낼 건데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성질이 같은 두 개의 쿼크와 성질이 다른 하나의 쿼크, 총 3개의 쿼크로 입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부터 한번 보면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총 3개의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로 되어서 총 3개의 입자로 중성자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운쿼크가 업쿼크보다 질량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크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질량이 큰 것? 우주의 초기의 온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는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초기 우주의 온도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초기 우주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온도는요, 서서히 식어갔어요.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빅뱅 이후에 어떻게 계수비로 존재했을 것인가? 7대1,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는 지금 우주에 이렇게 14대2, 7대1의 계수비로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자핵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수소 원자핵은요, 양성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결합하게 되면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중수소 원자핵과 또 중수소 원자핵이 결합하게 되면 삼중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 중수소 원자핵이랑 다시 결합을 통해서 드디어 빅뱅 이후 3분이 되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우주의 온도는 서서히 더 식었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우주 자체 내에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14대2로 존재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게 되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겠네요. 그러면 헬륨이란 원자핵 하나가 생긴 거예요. 수소는 양성자 1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원자핵은요,
그렇죠. 지금 몇 개인 거예요? 12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비로만 따져보면 1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질량은 어떨까요? 그렇죠. 질량은 지금 입자의 수를 한번 보면 12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모프가 예측했던 건 빅뱅이 맞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측이 맞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가모프의 예측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측은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났습니다. 우주의 온도는 계속적으로 식어갔고요.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드디어 이 전자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원자핵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었을 때인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그 전에는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리기 전까지는 빛이 직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혼탁한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이 가려고 하면 전자와 계속적으로 방해가 일어났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렸습니다.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모프는 생각했어요. 이때 빛이 직진했다면 그때 출발한 빛이 지금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가모프의 예측이었던 거죠. 이 예측은 맞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가모프 두 개의 예측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질량비가 3대 1인가? 두 번째, 그때 출발한 그 빛이 지금도 정말 관측되고 있는가? 두 개가 맞다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모프가 예측했던 거, 질량비가 3대 1이어야 돼. 그리고 뭔가 전자가 딱 붙들리면서 원자가 생겼고 그때 출발한 빛이 지금도 관측되어야 한다라는 가모프의 예측을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